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제로 서거 35주기를 맞았다. 이효 여사가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지난 시대의 갈등은 이제 화합으로 치유되고 있는데, 박정희 시대가 대한민국의 오늘에 갖는 의미까지 월요일의 논객 김동길 박사와 진단한다. 김동길 박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박정희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뭐 처음 말한 것처럼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. 뭐 그런 표현이 옳지 않겠어요? 박사님은 당시에는 민주화 투쟁을 하시고 감옥에도 가시지 않습니까? 뭐 그래도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조국을 위해서 정성껏 일을 하고 특별히 민주화하는 사람들을 뭐 감옥에 가뒀다든가 하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경제 건설은 해야 되겠고 자꾸 말마디나 하는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또 군인 출신이고, 그러니까 우선 국민이 밥을 먹게 해주는 거, 보릿고개를 없애야 하고 가난을 이겨내는 것은 이 국민의 당면 과제 아니냐,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당신네 좀 가만히 있지 못해요,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.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그걸 한 거고, 그러니까 뒤에 가서 결국은 다 조국을 위해서 한 거니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도 있고 다른 욕심 없이 조국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도 있다.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.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 시대를 그래도 큰 일을 하고 뭐 비명의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국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건 뭘로 아는가 하니 그 따님이 말이에요. 오랜 세월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그 아무개 딸 아니야 이래서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역시 이 국민이 그만한 신세를 친 거 아니냐. 그리고 끝이 너무 비극적 아니냐. 어머니도 그렇게 세상 떠나고 아버지도 그렇게 세상 떠난 그 불운한 집안의 딸이지만은 그 어른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. 그런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이. 뭐 그런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지 모르죠.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라를 위해 그런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경제가 이만한 수준에 간 게 그이가 노력한 덕분이 아니냐. 그걸 뭐 길게 논의할 것도 없어요. 따님이 말이에요. 대통령이 된 사실 때문에 그 국민의 의견이 어떻다는 건 이미 판결이 난 거 아닌가. 그러면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이 1974년 뭐 75년 이때 오늘이다. 그러면 김 박사님은 똑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.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의 무슨 피해를 받은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기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. 어떤 모임이 다른 게 아니라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 거기에 와서 얘기를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내 첫 마디가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사람이 저 사람이 고생한 건 사실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? 그럴 거 아니에요.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일개 대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됐겠습니까? 그런 덕분에 된 거죠.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다 또 공감해요, 다. 뭐 그렇지 사실. 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그래도 전 국민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 거는 그이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것도 아주 한정을 하기를 15년 징역, 유신 헌법 반대하면
15년 징역, 뭐 자격정지 15년 네. 그걸 미리 발표했어요. 네. 걸리면 이렇게 된다. 그렇게 된다.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. 왜? 아니 15년 살 각오만 있으면 되는 거지. 아, 최소한 죽진 않는다. 아 그럼 골목길에서 멍둥이 맞아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? 아, 최소한 죽진 않는다. 내가 붙잡혀도. 이 국민이 민족이 투자를 해서 뭐 해외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뭐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랬는데 그 배운 사람이 그 현실에 아부하고 살면 되겠어요?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해야지 군사 독재가 무슨 소리입니까? 네. 이런 거를 주장한 사람들을 그이가 그런 눈으로만 본 건 아니에요. 네. 우리 보고 간접적으로는 그 뭐라고 그래도 김아무개 교수가 애국자이구만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핍박을 했지 네. 그이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어제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네. 그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가 아, 그렇죠. 예, 그 화환을 보냈어요. 이거를 어떤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여도 되는지. 화해고 말고 할 거 없어요. 네. 우리는 그이가 그만한 경제 건설을 한 덕을 보고 다 사는 거고 그 안에서 뭐 김대중 씨도 대통령도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네. 만일에 나라가 흔들리고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이런 체제 유지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부인께서 이호 여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우리 마음에 민주주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마운 생각도 있지만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근데 있겠죠. 사지로 몰았던 자신의 남편을 사지로 몰았던 분 그러니까 아닙니까? 다 이게 이제 김동길 박사도 그렇고 네. 이 우리 같은 사람을 모르는 이 고수들끼리의 강호 고수들끼리의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같은 사람은 꽁하고 그냥 어디 되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었을 텐데 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심으로 네, 진심이다라고 보시는 아니, 거죠. 그때 실제로 했으니까. 그러면요. 그러니까 이 남을 통해서는 그래도 칭찬도 하고 그 사람이 그 나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든가.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오늘 두 분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도 진행하는 한 시대의 영광을 이렇게 누립니다. 네. 지난 주말에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그렇죠. 난투구까지 벌어지는 예.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이게 정말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 많이 하거든요. 남남 갈등도 없고요. 사실 내용이 뭔가 하니 어떤 사람들이 그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가 예. 그 성분은 정치적 차원에서 알고 나가야 돼요. 예. 민주사회 말이요. 주먹 들고 나와서 힘으로 그걸 지지하겠다는 건 풍선을 총으로 쏘는 자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. 탈북자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세요. 탈북을 했다 합시다. 그 비참하게 사는 뭐 형제 자매 친지들을 보고 나와서 우리만 편안하게 살자. 그럴 수 없다. 목숨도 버릴 수 있으면 버렸으면 좋겠다. 이런 각오가 있는 청년들이요. 그걸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막기 어려워요. 정부에서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열성을 정부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하냐. 그래서 있는 건데 그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 주먹질하고 뭐다 이 사람들의 성분은요. 나는 일일이 알지는 못해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북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그런 일이다.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. 앞으로는 모르는 데서 많이 띄울 겁니다. 그 사람들은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. 근데 또 전단 내용에 김정은을 사살하라, 또 뭐 그 리설주의 성스캔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들이 악을 쓰고 덤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.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북에 김정은이 있어서 나라가 저렇다. 그러면 그가 다리 절고 그러는데 저자는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저래.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그걸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느냐. 그건 안 되죠. 또 뭐 삐라를 보내면서 김정은을 열심히 잘 모셔라 이렇게 또 삐라를 아니 그 말도 안 되고요. 그거는 우리가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삐라를 보내면서 김정은 열심히 잘 모시고 대대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그 있다는 사람들은 거죠. 뭐예요? 우리한테 대해서 하고 싶은 욕을 다 하면서 말이야. 뭐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그 삐라에 무슨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. 분통이 터진다. 사실인가 아닌가만 문제인 거지요. 그게 그렇게
흥분할 만한 게 아니고 뭐 힘으로써 그걸 살포를 못하게 띄우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이 그걸 주동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정부 측에서는 문제를 삼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. 네. 한번 재미삼아 삐라에 김정은은 성군이다. 북한 주민들이 잘 모셔라 이런 내용 담아서 삐라를 보냈는데 그것도 또 총으로 쏠래나? 그 총을 쏠 뿐만 아니라 그건 더 싫어. 그건 또 더 싫어. 이건 야유 쪽으로 이건 야유 쪽으로 나오는 그건 말도 안 돼요. 마지막으로 말이죠.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2차 고위급 접촉에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아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 정부 측의 당연한 일이고 네. 왜 그런가? 아니 우리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험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예. 또 사실상 전쟁에서는 안 된다 예.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받아들이는 저쪽의 자세는 말이야 이 회담을 하거나 만나려면 대등해야 돼요. 예. 어느 한쪽이 고개 숙이고 부탁합니다 이래서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뻗대면 뭐 우리도 하는 수 없다. 예.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. 예. 뭐 남북 고위자 회담을 해야 대한민국이 생존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느긋한 자세로 자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. 그러나 안 할 가능성이 많다. 또 언제 갑자기 하자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도 대한민국은 응할 것이다.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,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해주는 거, 네. 보릿고개를 없애하고 가난을 이겨내는 것은 이 국민의 당면 과제 아니냐. 네.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당신네들 가만히 있지 못해요. 뭐 네. 이런 생각도 했겠죠. 네.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해야 되니까 그걸 한 거고. 네. 그러니까 뒤에 가서 결국은 다 조국을 위해서 한 거니까 네.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도 있고 네. 다른 욕심 없이 조국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도 있다.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. 예.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는 한 시대를 그래도 큰 일을 하고 뭐 비명의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은 예. 그러나 국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건 뭘로 아는가 하니 그 따님이 말이에요. 예. 오랜 세월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예. 그 아무개 딸 아니야 이래서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. 예.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뭐 처음 말한 것처럼 단점도 있지만 예. 장점도 많다. 뭐 그런 표현이 옳지 않겠어요? 박사님은 당시에는 민주화 투쟁을 하시고 감옥에도 가시지 않습니까? 뭐 그래도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예. 조국을 위해서 정성껏 일을 하고 특별히 민주화하는 사람들을 뭐 감옥에 가뒀다든가 하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. 어차피 경제 건설은 해야 되겠고 네. 자꾸 말마디나 하는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네. 또 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선 국민이 밥을 먹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제로 서거 35주기를 맞았다. 이효 여사가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지난 시대의 갈등은 이제 화합으로 치유되고 있는 듯. 박정희 시대가 대한민국의 오늘에 갖는 의미까지 월요일의 논객 김동길 박사와 진단한다. 김동길 박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5